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1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미국 시장은 4시까지는 거의 강보합, 약보합을 오가고 있었고요. 4시 넘어가면서 급등 마감했습니다. FOMC가 끝났죠. 그 시간대는 FOMC 성명서가 나오는 때입니다. FOMC 성명서를 제롬 파월이 발표되면서 파월은 산타가 된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올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죠. 제롬 파월은 제임스 블라드는 2번 정도 예상했었는데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여지가 취소가 됐고요. 오히려 내년에 기준금리를 3차례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점도표에 올해 1회, 내년에 1회 정도로 예상했는데 이번에는 3회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1년에 FOMC가 6번인가 정도 있죠. 3회면 거의 절반 정도를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과거의 금리 인상 시점이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금리 인상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금리 인상 절대 안 한다고 했죠. 내년에 기껏해봐 2025년도에 2번 정도 할까 이러다가 갑자기 3번 한다고 그러다가 4번 한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매회 했죠. 매회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게 3번이 벌써 나왔다면 내년도 FOMC 회의 때마다 다 낼 수도 있는 거면 내가 아무 수도 없는 거죠. 그럼 무슨 일로 하느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현재 미국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 미국은 그건 숨기고 시장에서 자꾸 금리 인하 이 분위기로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어느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준이 긴축을 계속 하게 되면은 미국이 곧 디플레에 빠질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디플레를 방지하기 위한 과정인가 싶기도 한데요. 또 얼마 전에 위웍스라는 그 공용 사무실 관련 회사가 파산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도 공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가 이제 게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는 뉴스가 없습니다. 금리 인하 해야 될 뉴스 항상 그 뉴스가 없는 게 저는 좀 아쉽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정보를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거 사례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악재가 있어야 금리 인하를 하는 거죠. 코로나 때 금리 인하 했듯 서프라임 모기 때 금리 인하 했듯 지금 미국에서 화두는 뭘까요? 상업용 부동산일까요? 근데 그 뉴스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명분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3밑으로 내려오지도 않았죠. 지금 아시겠죠? 인플레이션이 3.1입니다. 근데 연준이 올해 목표치로 했던 인플레이션이 2.6이었어요. 내년에 목표치 2.4로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내려오니까 금리는 정상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생각인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상이. 어차피 정상으로 해봐야 3%대죠. 제로금리로는 안 갑니다. 3%대. 그러니까 3%대 유지하겠다는 거죠. 원래 3%대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제로까지 갔었으니까 지금 5%니까 3%대까지는 가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제로금리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로금리로 간다는 것은 경기가 진짜 망가졌을 때 가능하고 보니까 결국 금리 정상화 수준 3%대 보통 3.25였으니까요. 지금 금리의 2% 5%대니까 2%는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4.2028%까지 밀렸습니다. 또 국제유가는 오히려 하락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70불 턱밑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요 근래 미국 시장과 상관없이 아시아 시장은 약간 변동성이 다릅니다. 일본하고 대만은 약간 오르는 편이었고 중국, 홍콩은 하락하는 편이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있었죠. 근데 그 실망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기에 따른 어떤 변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나스닥 1.3%, 다우 1.4% 상승했습니다. 다우 차트를 볼까요? 완전히 세웠죠. 제가 이거 세울 때 무슨 얘기를 해드렸죠? 월봉에서 쌍봉인가? 라는 얘기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웠지만 월봉 쌍봉이 됐습니다. 여기를 돌파해야 진짜입니다. 지금 이 자리, 그러니까 오늘 돌파한 자리가 아니라
현재 자리를 한 번 더 올라가야 진짜인 거고요. 만약 못 올라가면 쌍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점에서 고점까지. 이 고점에서 고점까지 시간론을 한번 재볼까요? 여기죠, 여기 요날. 정확히 26입니다. 시간론에 1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밀리면 완벽한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금융이나의 기대감으로 날아간다면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쌍봉을 무조건 지나쳐야 진짜가 됩니다. 쌍봉을 못 지나치면은 이 시간론에 여러 가지로 계산했을 때 한번 크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라면 이제 오늘 이후 흐름이 되게 중요할 거다. 뭐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나스닥은 저점 대비로 좀 많이 올라온 거죠. 쌍봉은 아니죠. 쌍봉은 아닙니다. 나스닥도 일단 기술적으로는 완전 돌파가 다 된 상태입니다. 아주 특이한 시장의 모습인데요. 원래 이 다우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일봉상으로 이렇게 돌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사를 한번 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이 보세요. 이거 다 마크 떨어진 자리거든요. 여기 1, 2, 3, 1, 2, 3. 여기를 돌파한다는 거는 우상향인데 정말 보기 힘든 겁니다. 저도 처음 봅니다. 왜냐하면 종목에서는 여러 번 봤지만 이 지표로는 쉽게 보기 힘든 차트의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러한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월봉이나 주봉에서 쌍봉이 남아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나오는 기술적 분석인데요. 이번에 어떨지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죄송합니다. 이 추세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또 이게 딱 맞았죠. 이 추세선 타고서 다 갔다가 깨졌다 올라 되돌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지금 시장이 기술적으로는 정말 보기 힘든 차트다. 그게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좀 올랐죠. 서울대에서 주유가. 여기가 이제 바닥이냐 60불이 바닥이냐 제가 그 얘기했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여기서 바닥을 형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쿼드러블입니다. 자, 미국 시장 상승에 영향을 받으면 상승 출발이 되겠죠. 어제 하락은 상승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악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연말에 10억 이상의 자산가들이, 주식 투자가들이 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물량을 던져서 시장을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정부에서 이번 주에 이 주식 양도세 완화를 하려고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근데 없었던 일을 돼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저녁 늦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두 개의 뉴스가 이제 상충을 하겠죠. 어떤 게 이기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쿼드러블이기 때문에 정말 변동성이 큰 날이기도 하지만 연말이기 때문에 또 변동성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부자감세 10억 유지해줬고, 그러므로 인해서 증권사에서는 차익결제를 다시 시동을 건다합니다. 지난번에 차익결제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다시 차익결제 시장이 형성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포지션인데, 이번 주는 오늘은 만기이기 때문에 누적 포지션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누적 포지션을 보면은 지금 현재 지수로 외국인 기관은 345까지 막았고요. 여기. 그 다음에 개인은 337까지 막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340부터 막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수가 얼마나 또 뛰어오를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제 상승 하락 보고 계산해보면 한 1% 정도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일단 이게 뚫리는 확률이 높고요. 여기서 싸움이 되는 확률이 높은데 기관이 끌어올릴지 봐야 되겠죠. 어저께 기관 수급에서는 어저께 매수였습니다. 기관이 매수였었는데 이번에 매수였는데 오늘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스피 2차전지 하락으로 시장을 하락시켰는데요. 코스피 2차전지들 어저께 보시면 이런 종목들입니다. 어저께 2차전지 보시면은 뭐 LG화 같은 종목들 저점 이탈하, 요 저점 이탈하는 모습이 있죠. 그다음에 뭐 LG 엔소 같은 경우 주도주죠.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시장을 흔들어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이나 거래소 오늘도 2차전지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상승 출발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추세가 아니라면 시장은 다를 수 있죠. 미국이 고점 찍었다 해서 우리가 뭐 최고점을 가는 그런 상황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